네. 자, 갑니다. 아이고. 자, 일렉트로라이시스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전기분해. 그래서 이제 그 일렉트로라는 뜻은 그 전자 혹은 전기 이런 뜻이고요. 뒤에 있는 라이시스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컷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근상 뭐가 팍 자른다라고 할 때 쓰는 라틴어 어근이 라이시스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자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말로 전기 분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뭐 미트 디트 피트 문제일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전원 장치가 있죠. 자, 이 전원 장치에 어디는 길고 어디는 짧으니까 어디가 마이너스 극이고 어디가 플러스 극이겠어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죠. 됐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 온 하는 거예요. 스위치 온. 그럼 이제 그 다음 이 전기분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그 오히려 전지 있잖아요. 전지. 그게 왜 그냥 산화되고 환원되는 거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 전지. 전지를 분석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기 분해를 분석하는 게 오히려 훨씬 편해요. 왜 훨씬 편하냐면 전원 장치가 어떤 변화를 강제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강제성만 파악하면 무슨 극에서 뭐가 반응하고 무슨 극에서 뭐가 반응하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분해는 오히려 이런 전기화학 문제 중에서 점수 얻기가 좋아요. 다만 전기 분해가 앞에서 배웠던 전지와 반응이 반대여서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익숙해지기만 하면 이쪽이 오히려 계산도 쉽고 훨씬 더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스위치 온 했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고 여기가 플러스 극이죠. 그럼 이제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1 외부 전원의 방향 요거를 확인합니다. 방금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스템에 존재 가능한 모든 이온 혹은 물질을 확인합니다. 이 한 문제로 전기 분해를 그냥 통틀어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장황하게 쓸게요. 설명을 차근차근 쓰시면 이 한 문제로 모든 전기 분해가 정리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쓸 테니까 차근차근 써놔요. 알겠죠? 안 써? 일단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럼 자기 평소에 내 수업 필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다 했죠, 선생님. 근데 왜 안 써요? 원래 저희까지 다 차고 나면 좋겠죠. 근데 지금 텐데? 변수는 이상한 사람이냐? 그래요? 자, anyway.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냐? 그래서 이제 이 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봤더니 문제에서 보니까 ZnSO4, 니켈 SO4가 나오네요. 보시죠. 그럼 이때 여기서 ZnSO4, 니켈 SO4의 이온가를 생각하면 사실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뭐 과학이나 화학을 배우기 때문에 아연은 몇 가 플러스? 2 플러스. 니켈도 몇 플러스? 2 플러스. 그 다음에 황산 이온은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는 건 알 수 있죠. 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제 요 놈도 일몰 농도로 이 놈도 일몰 농도로 물에 녹여 놓은 거 아니에요. 물에 녹여 놓은 거기서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쭉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이시다시피 ZN2 플러스 여기서 녹아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SO4 2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켈 2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의 그 물질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때 절대로 전기화학에서 빼먹지 말아야 할 거 어떤 물질? 물. 자, 왜냐? 여기는 지금 무슨 용액이에요? 무슨 용액? 수용액이죠.
수용액에서 제일 많은 성분은 물이요. 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에 제일 많은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그럼 수용액에서 제일 많은 사람은 수용액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 전기화학을 할 때는 절대로 최종적으로 마지막 물질 H2O를 빼먹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했고, 그 다음 3. 자, 정전기적 상호작용으로 물질들이 전극으로 끌려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스위치 온 했으니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에요, 플러스 극이에요? 스위치 온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에요, 플러스 극이에요? 예? 스위치 온 하면 마이너스 극이에요, 플러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극이에요. 아시겠죠? 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냥 얘는 그냥 일종의 도선일 뿐이에요. 도선. 그냥 전극에 도선을 그냥 연결한 거예요. 이게 넙떡하게 그리라면 안 그냥 도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놈의 도선이 어디에 연결돼?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극인 거죠. 네. 그러면 반대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플러스 극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어요? 플러스 극으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양이온은 당연히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죠?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죠? 이런 걸 뭐라고? 정전기적 상호작용이라고 한 거예요. 뭐 쿨롱 인력이라고 해서 물리 시간에 배운 적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SO4E- 어느 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에 있는 H2O. 양쪽으로. 자, H2O는 어디로 가느냐? 명심할 것 양쪽으로 다 갑니다. 사실 양쪽으로 다 간다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수용액이잖아요. 수용액에 이 도선을 담궈 놓은 거죠. 뭐 굳이 간다기보다는 그냥 물이 접촉해 있겠죠, 그냥. 우리 전극에 그냥 물이 접촉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해 있기 때문에 얘는 정전기적 인력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붙어 있으니까 계속 붙어 있었던 거죠. 계속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4. 각 전극에서 가능한 반응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1, 저기 마이너스 극. 자, 여러분 전기공학적으로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뭐예요? 전자를 줘요.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자유전자의 제공에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의 뜻은,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마이너스 극의 뜻은 전자, 자유전자를 제공하는 데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가 일어날까요? 환원이 일어날까요? 환원이 일어납니다.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자, 우선 산화 환원이란 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환원은 뭐예요? 환원은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원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산화는 전자를 내어놓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게 전자를 막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계속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 환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난다? 강제적으로 환원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혹시 여러분 전문 용어로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영어로 강제적으로 환원, 이것을 이제 우리말 번역은 환원이 일어나니까 환원 전극 이렇게 쓰는데 이걸 영어로는 캐소드라고 합니다. 캐소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저 마이너스 극이 캐소드로 작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온 게 아연하고 니켈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아연 E+. 그럼 얘가 전자를 받아들이면 뭐가 될까요? ZN 고체가 되겠죠? 그걸 뭐로부터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런 전이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쟤들의 그 뭐냐면 정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마이너스 극으로 누가 끌려와요? 니켈 E+가 들어오죠. 그럼 니켈 E+도 전자를 받아 니켈 고체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마지막 또 누가 끌려올 수 있어요? 물이 끌려올 수 있죠. 맞습니까? 물이 끌려올 수 있죠. 자, 그러면 물 역시 뭐를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전자를 받아들여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물이 전자를 받아들이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물이 전자를 받아들이면 사실은 뭐 이거는 지금 여기 쓰여 있기 때문에 쓰여 있어서 그냥 보고 써도 되는데 때로는 이게 이 정보를 안 줄 수 있어서 이걸 만들어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H2O가 이제 물이잖아요. 네. 물? 그럼 물이 자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물에서 환원이 되는 거야. 그지? 네.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 자 물은 전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중성이에요? 중성입니다. 중성이죠. 중성인데 마이너스를 받았으니까 네. 여기서도 전하량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여기도 뭐가 마이너스 입자가 나와야 되는데 물과 관련된 유명한 마이너스 입자가 뭐가 있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OH 마이너스가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물이 환원 반응을 하면 OH 마이너스가 맹그러질 거야. 알겠죠? 이런 생각을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외우는 방법이라서. 그리고 나면 여기는 수소가 산소에 비해서 조금 더 많죠. 근데 여기는 수소하고 산소가 1대1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에 수소가 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의 형태일 것이다? H2 기체의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정보를 주지 않았어도 얘를 구성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에 이제 질량 보존 맞추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2, 2, 2, 2, 2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아니면 1, 1에 2분의 1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더블링 해도 되고 이제 얘를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이 접근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반응성에 대해서 다 표기를 해 보았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이 녀석에 대한 전위는 외울 수는 없거든요. 전위는 외울 수가 없으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활용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쑥 봤더니 자 아연은 마이너스 0.76, 그 다음에 니켈은 마이너스 0.25, 그 다음에 H2O는 마이너스 0.83. 됐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마이너스 극 말고 이제 플러스 극. 자 플러스 극의 그 뭐냐면은 공학적 역할은 뭐예요? 전자를 받아준다는 이 자 플러스 극의 공학적 역할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를 받아요.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자유전자를 떼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외부 플러스 극의 공학적 역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뭔가 이쪽으로 접근한 물질들은 그 전자가 뜯겨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전자가 뜯겨 나와야 된다고. 그럼 전자가 뜯겨 나와야 된다? 그런 걸 산화화는 뭐라고 불러요? 그런 걸 산화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강제적 산화가 일어나고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을 우리말로는 그냥 편하게 산화전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영어로는 에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러스 극이 에노드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 플러스 극 쪽으로 누가 끌려오느냐? SO4E-하고 H2O가 끌려오죠. 보이시죠?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SO4E-. SO4E-. 보이시죠? 그러면 잘 봐. 얘가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전자를 받는다는 얘기야? 전자를 내어놓는다는 얘기야? 얘가 전자를 어떤 식으로건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전자를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전자를 내놓고 무슨 물질이 되느냐를 보통 예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화학종이 환원을 해서 뭐가 되겠느냐, 산화를 해서 뭐가 되겠느냐를 100% 알 수 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아리까리 하거든요. 나 같은 전문가도. 그럴 때를 위해서 문제에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 정보를 쭉 보니 SO4E-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럼 이거는 요거는 환원 반응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역반응은 산화 반응이니까 아 얘가 전자기가 띠끼면 아 이렇게 되나 보다. 무슨 말 알겠어요? 요걸 보고 여기다가 그대로 쓰는 거죠. 뭐라고? S2O82-라고 쓰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양변에 이제 질량 보존을 맞춰주면 되겠죠? 질량 보존 같은 거를 보면 아 여기만 딱 2분의 1 해주면 아 질량 보존이 맞겠구나.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이 플러스 극적으로 누구도 끌려와요? 플러스 극적으로 H2O도 끌려오죠? 자 H2O도 끌려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H2O 쓰시고요. 그 다음 산화잖아요? 산화니까 자유전자가 왼쪽에 있어야 되겠어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어요? 자유전자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화살표를 딱 써주고 자 산화니까 자유전자를 오른쪽에 써야지 이렇게 쓰는 거지. 뭔가 알겠죠?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런데 딱 보니 얘는 원래 전기적으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중성이야? 중성이지. 그럼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중에 여기도 전체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어? 여기도 중성이 돼야 전하량 보존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도 중성이니까 여기도 중성이려면 마이너스 입자가 튀어나왔으니 동시에 어떤 플러스 입자도 튀어나와 줘야 되겠다. 뭔지 아시겠어요? 플러스 입자가 튀어나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 H2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플러스 입자 뭐임? H 플러스를 써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뭐야? 전하량 보존이 맞지, 그지? 그리고 나서 물질 분석을 하는 거야. 수소 혼자 몇 개 있어요? 여기 수소 혼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여기 수소 혼자 몇 개 써주면 돼? 여기 2개를 써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없는 원자가 있지? 누구 있어? 산소 원자가 여기 있는데 없어졌지? 그럼 여기다가 그 산소 원자를 이렇게 더하기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되십니까? 그게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지. 물론 무슨 형태로? 역반응의 형태로.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모든 산화환원 반응을 다 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문제의 정보를 활용하면 되는데 특히나 여기에 있는 H2O의 환원 반응, H2O의 산화 반응은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특별히 따로 외워놓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둘은 어디서도 활용될 수 있죠? 어디서 아주 많이 활용돼요? 이 두 개의 반응식은. 물의 전기분해 예, 물의 전기분해 좋고요. 화학전지요. 전지도 나쁘지 않은데. 심전이요. 심전. 산염기. 선택적 산염기는 전기하고 용해도. 용해. 미간드 차기온 홍수할 때. 이 두 반응은 어디서 아주 결정적으로 많이 활용되냐면 fuel-셀, 피어셀. 연료전지요. fuel-셀, fuel-셀. 네, fuel-셀에서 이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겸사겸사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anyway, 자 어쨌건 반응식은 찾았고요. 이것의 전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4E- 이 녀석의 환원 기준으로는 2.01인데 그걸 역반응으로 취했으니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01.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2O 산소의 환원 관점에서 1.23이니까 H2O의 산화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23이 되겠죠. 부호를 반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되십니까? 됐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오. 항상 전위가 더 큰 것이 선택됩니다. 뭐라고요? 전위가 어떻게 되는 것? 전위가 더 큰 것이 선택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전위가 더 큰 것이 선택된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전위가 더 큰 것. 자,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극에서는 누가 경쟁을 해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요 세 개가 경쟁하죠. 그러면 그냥 이게 있잖아요. 이게 환원 반응이냐, 이게 산화 반응이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산화가 됐건 환원이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산화라고 하건 환원이라고 하건 무조건 뭐가 선택된다고요? 전위가 더 큰 거.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정보를 올곧게 써주기만 하면 맞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나와 있는 정보를 올곧게 써주고 근데 정보가 지금 환원 반응으로 작성이 돼 있으니까 산화 반응으로 작성하면서 전위에 마이너스를 붙여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만 딱 완성이 되면
그 이유는 산화인지 환원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전이가 더 큰 걸 골라주면 돼. 이때 이 세 개 중에 제일 큰 값이 뭐야? 이거죠? 네. 이건 제일 작은 거죠. 이건 제일 작은 거죠. 제일 작은 거죠. 이게 제일 크죠. 그죠? 그냥 여기서의 크다 작다는 수학 시간에 배웠던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수학 시간에 배웠던 크다 작다. 자, 둘 중에 누가 커요? 누가 커요? 요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반응이 진행이 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요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1번 해결이 됐죠? 해결됐죠? 자, 환원전극에서 나타나는 물질 뭐겠어요? 환원전극은 지금의 무슨 극이에요? 환원전극은 지금의 무슨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고요. 거기서 선택된 물질이 누구예요? 니켈의 환원 반응이 선택이 되었죠?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니켈 고체가 석출이 되겠죠. 됐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2 산화전극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두 번째에서 묻고 있죠. 자, 산화전극에서는 누가 무슨 반응을 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산화전극은 지금의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이죠. 누가 선택됐어요? H2. 아시겠죠? H2로부터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산소 기체가 뿜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과전압불이 안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보시다시피 플러스 극에서 나타나는 기체의 종류가 뭐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는 플러스 극의 산화전극에 물이 불어낸다가 아니라 산화전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생성된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렸죠. 수소가 아니고 산소라고요. 뭐 뭔지 알겠어요? 산소 잘못. 네. 왜? 여기 저와 소수가 되는 바로는 O2가 생성되면 과전압도 보여야 한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 얘기 나중에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왜 이렇게 성급해요? 왜 이렇게 성급한 거야? 저는 선택하셨는데 이제 뭐라고? 아닙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성급한 거예요? 사회 부정자. 그래요? 사회 부정자. 그런 거야? 경과 대표 사회 부정자. 사회 부적응자라서요. 경과 사회에서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 사회 부적응자예요?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사실 뭘까 생기는 저 얘기. 네, 근데 뭐 왜 잘 살면 되죠? 왜 그래요? 자, anyway. 자, 그래서 지금의 산화전극은 누구다? 요거로 선택을 해라. 무슨 말 알겠죠?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0.1 페러디에 해당하는 전하연을 가했을 때 석출된 금속의 몰수 어떻게 되는데? 자, 이건 뭐냐? 그럼 3.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패러데이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류가 그 0.10 패러디에 해당하는 전류가 흘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패러데이 법칙도 이번 시험 범위니까 꼭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눠드린 그 뭐냐면은 연습 문제 집에 패러데이 법칙 관련해서도 문제가 아마 수십 개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잘 풀어보셔야 해요. 알겠죠? 자, 여기서 F의 뜻은 뭐예요? F의 의미는 뭐예요? 패러데이 상수의 적용이 1페럿은 F의 뜻이 뭐예요? 1몰의 16485 플루인데. 바로 전자 1몰의 전하량을 패러데이 상수라고 하죠. 기억하죠? 전자 1몰의 전하를 패러데이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온 김에 패러데이 상수 한번 16485 플루인데. 요거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패러데이 상수의 정의는 무엇과 무엇을 곱한 거예요? 1몰과 전자 한 개 전하입니다, 선생님. 바로 2 곱하기 NA죠. 2는 뭐예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 크기고요. NA는 얘네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쓰고요. 그러면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가 1.6 곱하기 10 19승입니다. 1.602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요. 그다음 곱하기 야보가드로 수는 아보가드 6.23 곱하기 그 유명한 6.02 10의 23승이죠. 단위는? 단위는 없습니다. 단위는? 퍼몰. 몰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의 단위는 없다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보가드로 수의 단위는 몰의 역수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해. 두 개를 곱하면 그 유명한 숫자 96485가 나오는데 뭐 종종 이제 뭐 근사적 계산을 할 때는 좀 퉁쳐가지고 965빵빵으로 뭐 쓰기도 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뭐 어떻게 주냐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뭐예요? 쿨롱 퍼 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패러데이 상수의 단위는 96485 쿨롱 퍼 몰입니다.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냥 쿨롱이 아니에요. 쿨롱 퍼 몰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뭐다? 전자 1몰의 전하량. 알겠죠? 예. 그러면 이 말은 이것에 해당하는 전류를 공급했다라는 얘기는 전자가 얼마나 공급됐다는 얘기예요. 전자 0.1몰이 공급되었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 전자 1몰 공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니켈도 반응하고 물도 반응을 했다는 거지.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위에 줄게요 이제. 위에 줄게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캐소드 분석. 자, 그러면 반응이 아니라 생성된 니켈 몰수. 그러면 얼마겠어요? 0.5몰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0.05몰. 자, 보시다시피 자유전자하고 니켈의 화학양로 계수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2대 1인데 얘가 얼마나 공급됐다 그랬어요? 0.1몰 공급됐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니켈은 0.05몰 생성됐다. 공급한 전자의 절반만큼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거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동시에 에노드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1 생성된 O2 가스 0.0 몰수. 자,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산소는 전자하고 화학양로 개수비가 몇 대 몇입니까? 4대 1이죠. 4대 1이니까 전자의 몰수에 비해서 4분의 1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0.1을 4로 나눈 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종종 이걸 묻기도 하는데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 이렇게. 세 번째. 두 번째. 이때 이제 뭐를 종종 묻기도 하냐면 그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pH를 종종 물어봐요. pH. 이때 pH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종종 물어봐요. 이런 타입의 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왔었냐면 여러분 요즘 저번 주에 수능 쳤었죠. 수능. 근데 수능 전에 또 그런 입시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시험인지 알아요? 구모고사. 학력고사라고 하는 그 수능에 해당하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력고사 시절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 이때 pH를 구하라는 건데 그럼 뭐냐면 마찬가지로 생성된 H 플러스 몰수.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자, H 플러스하고 전자를 비교를 해보면 H 플러스 2고 전자도 2니까 화학양로 개수가 똑같죠. 그러면 반응한 전자하고 생성된 H 플러스 요 둘의 몰수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H 플러스 몰수가 0.1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만약 지금 1리터라면 이 수용액 전체의 부피가 만약 지금 1리터라면
어떻게 된다? 요때 H 플러스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0.1몰. 0.1몰을 1리터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이때 값이 얼마예요? 0.1몰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요거 pH로 바꾸면 얼마예요? pH가 1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 pH 1이면 이거는 약상이에요? 꽤 센산 조건이에요? 꽤 센산 조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진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의 선택지가 어렵진 않은데 과거에서 이런 걸 많이 물었는데 뭐 요런 거 뭐 하여튼 선생님 정도 되면 이거 다 알아요.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 요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다음.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자, 문제는 없는데 내가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주. 자, 전체 반응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 첫 번째 1. 그렇다면 1. 전체 반응 전위. 전체 반응 전위.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네트라고 쓰고요. 이 네트라고 쓰고. 자, 항상 어디서 어디를 빼주시면 되냐면 저기에 있는 환원 전위에서 저기에 있는 산화 전위 있죠? 요 둘을 조합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선생님 반응식을 쑥 봤더니 지금 반응식이 결국 선택된 게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요거잖아. 그럼 요거하고 요거인 거를 이렇게 쓱 봤을 때 어떻게 해주면 전체 반응식을 맹글어 줄 수 있겠어요? 더하면 됩니다. 하필 전자가 환원이라고 써놓은 데는 오른쪽에 있었고 산화라고 써놓은 데는 확실히 또 왼쪽에 있고 하니까 더하기만 하면은 샥샥 소거가 되죠. 그러면 반응식을 더하기를 통해 전체 반응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전위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지금은 더하기로. 그래서 이제 반응식을 조합하듯 지금은 더하기로 반응식을 조합하듯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쩌란 얘기냐면 지금은 마이너스 0.25 더하기 마이너스 1.23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48V 이 정도가 되겠네요. 됐죠? 자, 뭐 여기까지 특별히 어려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는 주관식 문제, 아니 객관식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학교 시험은 주관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주관식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거 구해봐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요런 루트로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사실 여러분이 배우는 커리큘럼 상에서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슬쩍 말씀을 드리면 오버 포텐셜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수소 기체 발생. 자, 뭐 여하튼 지금 나이 지울게요. 준다. 8 2 오버 포텐셜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포텐셜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 포텐셜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네, 우리말 번역은 과전압 되겠습니다. 자, 이 오버 포텐셜은 이게 이제 뭐냐면 1 전기 분해에서 그러니까 이 오버 포텐셜을 예를 들면 전지 반응에서는 오버 포텐셜을 고려한다 안 한다? 전지 반응에서는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분해에서만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모든 전기 분해에 오버 포텐셜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 기체가 네.
그래서 전기 분해에서 기체 생성 시에만 고려하는 녀석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인 거죠. 특별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잘 봐요. 전기 분해도 전기화학적인 반응인 거죠. 네. 그런데 전지 반응도 전기화학적인 반응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오브 포텐셜이 왜 전지 반응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왜 전기 분해에서만 나타날까요? 기체 생성. 저희가 물질이 보통 전자에선 금속이니까. 저희가 지금 전압 걸어주고 있는데 아니 계산대로 전압 걸어주는. 전자에선 산화성분에 석출된 물질이 금속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동일한 전기화학이면 어떤 개념이 모든 전기화학 개념에 동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왜 전기 에너지를 만들 때는 안 나타나는데 전기 분해할 때만 이게 나타나느냐? 분극이죠, 저희도 분극. 버르버르버르바 노바리 노우스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알아차리면 노벨상 받는. 네, 노벨상입니다 이거. RD 네, 그래서 오브 포텐셜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릅니다. 명확하게 모릅니다. 진짜요? 네. 큰일 났네. 그래서 사실은 커리큘럼상 가리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리키는 사람도 모르니까요. 모르는데 가르치고. 그렇죠. 책을 읽으시면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렇게 그냥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직 오브 포텐셜은 그 근원이 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교육 과정에서는 가리킬 만한 게 아니란 얘기죠. 가리킬 만한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서 연구 논문을 쓴다. 그땐 필요하죠. 아주 전문가적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걸 언급하는 건 강사의 아는 체일 뿐이에요. 강사가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강사가 아는 척을 하건 말건 여러분들은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봅니다. 점수는 따야죠. 문제가 개같이 나와도 점수는 똑같이 점수는 콩떡같이 받아야죠.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조건마다 뭐냐면 이 과전압 정보가 제시가 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주는 거니까 딱히 외울 필요 있다 없다? 딱히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나와 있는 대로 해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말만 과전압 이래서 뭐 되게 과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 점수 따는 데는 완전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런 정보가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위에 지울게요. 위에 지울게요. 지울게요. 자, 그래서 지금의 경우, 자, 누가 만들어져요? 지금의 경우, 저기에 있는 뭐냐면 그 기체 중에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죠. 지금의 경우 O2 생성이라면 이게 사실은 과전압이 또 그 일정하겠습니까? 조건에 따라 다 달라진다고 그랬습니까? 조건에 따라 다 달라진다.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지냐면 여기에 있는 전극 상태, 전극이 어떤 녀석이냐, 그리고 흘려주는 전류와 전극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할 수가 없고, 그러면 왜 전류에 따라 과전압이 달라지는지, 왜 전극에 따라 과전압이 달라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데이터만 알려져 있고, 왜 측정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가 그냥 제시가 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뭐 가장 무난하게 보통 백금 전극 많이 쓰고 산소 기체라고 하면 대략 0.398 볼트 정도가 나오거든요. 면 대략 0.398 볼트다 라고 문제에서 준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에 준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반응식을 조합하듯 전체 반응의 전이 마이너스 1.48 나왔죠? 그 다음에 오버 포텐셜 0.398 나왔죠? 이거로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전기 분해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외부 전원이 공급해야 하는 전위, 그거를 E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X는 그거라고 합시다. 외부, external. 그래서 지금 여기 전원 장치에서 공급되는 전위가 EX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 외부 전원, 그 다음 더하기 E 네트 더하기 오버 포텐셜, 알겠죠? 포텐셜 E.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외부 전이 반응 전이는 마이너스 1.48, 그 다음 오버 포텐셜이 지금 0.398이잖아요. 그 0.398을 이 오버 포텐셜을 지금 이렇게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빼기 0.398이라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게 외부 전이고 이게 반응에 의한 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오버 포텐셜이죠. 이걸 전부 다 더한 게 뭐이면 이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0보다 클 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0보다 클 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전체 전위는 전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일 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일 때 되는 거예요? 전체 전위는 플러스일 때 되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걸어줄 거 반응에 의한 전이 오버 포텐셜이 있다면 그것까지 고려하고, 실제로는 뭐까지 고려하는 줄 아세요? 실제로는 뭐까지 고려하냐면 도선 전기 저항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농도 불균형도 고려해야 돼요. 농도 불균형은 뭐냐면, 그래서 ZN2 플러스 니켈 2 플러스가 여기 반응을 하다가 ZN2 플러스 니켈 2 플러스가 여기서 양이 점점점 희석되겠죠. 반응에서 없어지겠죠. 그럼 니켈 2 플러스나 주석 2 플러스가 양이 없어지면 반응하기 쉽겠어요? 반응하기 어렵겠어요? 반응하기 어렵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외부 전원이 더 강력하게 필요해져요. 그런 걸 뭐냐면은 컨센트레이션 폴러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사실 다 고려해야 돼요. 근데 됐고, 지금 학교 교사는 오버 포텐셜 하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버 포텐셜을 이렇게 빼서 전체 전위가 플러스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따라서 이때 저기서 저 외부 전원에서 걸어 주어야 할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면 어때? 얼마쯤 나와요? 한 1.8, 1.9V 뭐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 크면 저기서 저 난리가 저게 가능하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건우애가 했던 얘기는 뭐냐? 건우애가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사실은 이제 건우가 했던 얘기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이제 뭔가 곤조를 가지고 이제 묻고 있기 때문에 또 답을 해드리죠. 왜냐면 이 건우 같은 생각을 누군가는 할 수 있거든요. 네, 할 수 있거든요. 이 건우가 물었던 건 뭐냐? 자, 지울게요. 지울게요. 자, 네 번째. 이 오버 포텐셜에 의해 역전이 될 수 있나? 이거거든요. 자, 아까 1 여기 있는 플러스 극의 강제 산화에서 어떤 걸 생각을 했었냐면 요걸 생각했었죠. H2O가 2H 플러스 2E 마이너스 2분의 1 O2 할 때 그때 전위가 마이너스 1.23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죠? 자, 근데 누가 또 경쟁을 할 수 있냐면 SO4 E 마이너스 SO4 E 마이너스 넘어가면은 전자 똑같이 두 개 하자. 두 개 하면은 전자 두 개 한 다음에 S2 582 마이너스의 전자 두 개. 요거 역반으로 쓴 거예요. 그럼 값이 마이너스 2.01 이렇게 되겠죠? 예.
됐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사실 어떻게 비교해도 되냐면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여기에 오버 포텐셜을 고려해서 사실은 고려해도 되는 거예요. 오버 포텐셜을 고려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 두 개를 더한 값과 요거를 비교해 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오버 포텐셜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고려해도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런 식으로 오버 포텐셜을 고려해도 지금은 이쪽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면 된다? 위쪽 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근데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문제는 실제 실험 환경에서 진짜 벌어질 일을 맞닥뜨리게 될까요? 절대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데 가상적인 걸 만들어서 문제로 맞닥뜨리게 될까요? 가상적인 걸 만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는 실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예? 실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실제 벌어지지도 않는데 그걸 가상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한다. 그러려면 출제진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아하. 그리고 출제진이 굉장히 고생스러워요. 그러니까 출제진의 수준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 존재하기 어려운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존재하기 어렵다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진짜 아예 물리학적으로 impossible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게 물리학적으로는 가능하나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경우, 그럼 그거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 건 문제로 만들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 실제로 다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런 걸 모아놓은 책을 뭐라고 해요? 그걸 전공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공서적에 나온, 예를 들면 줌달책, 좋은 책은 아니지만 줌달책에 나와 있는 모든 연습 문제 있죠. 혹은 옥스토비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연습 문제, 뭐 해리스 분석과학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연습 문제는 실제 벌어지는 일들을 연습 문제로 만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실제 벌어지는 일들로 만들어진 연습 문제를 조합해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문제도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있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가서 혼자 하세요. 알겠어요? 네. 그런 생각은 혼자 하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무조건 일어날 일만 배우는 거예요. 뭐야? 왜 그래? 저 이상한 인간 왜 그런 거야? 어? 왜 그래? 현진이 두- 왠지 알려주세요. 선택지는 여러 개. 첫 번째 미쳤거나, 두 번째 뭐 딴맘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괴롭힘이거나. 자, 1, 2, 3번 뭐예요? 1, 2, 3번 뭐야? 저도 알려주세요. 뭐였는데요, 선생님? 1번 미쳤거나, 두 번째 좋아하거나, 세 번째 괴롭히려거나. 자, 1, 2, 3 뭐? 1, 2, 3 뭐? 1, 2, 3 뭐? 나 좋아하면 안 되는데. 1, 2, 3 뭐? 이상한 놈이 이상한 녀석이네? 어? 1, 2, 3 뭐예요? 저 4번. 뭐였는데? 내가 봤을 때 현진이 휴지 던진 거 아니에요? 어? 왜 그러는 거야? 왜? 어? 친구한테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 뭐였는데? 어? 안건한테 한 거야? 뭐야? 저 괜찮아요? 이상한 녀석이죠. 진짜 이상한 것 같은. 세상 다 혼내러 가. 근데 반성중학교가 이렇게 무너지면 야, 안 빠 되지. 혼내러 가야지. 혼내줘야지. 야, 여학방 정말. 일러 준다. 엄마한테 일러 준다.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래. 여하튼 만약에 불쾌했다고 하면 꼭 사과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이상한 사람 같으니라고 진짜. 불쾌 해야 돼요. 뭐라고요? 불쾌 해야 돼요. 나중에 꼭 사과를 하십시오. 알겠죠? 이상한 녀석. 깜짝 놀라야 돼.
자, anyway,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모든 범주는 실제 벌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오버 포텐셜을 고려하건 말건.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줄게요. 준다. 이압. 이. 전기 화학 반응과 무관한 물질들이 있어요. PT 물질들이 있어요. 비활성 점등 마신 거 아닌가? 자, 전기화학 적응과 전기화학 반응하고 완전 무관한 물질들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전기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뭐 전지 반응이거나 뭐 전기 분해거나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 1 알칼리 금속이에요. 그냥 이렇게 쓰죠. 리튬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알칼리 금속이 양이온으로 존재하죠. 좀 환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알칼리 금속 양이온은 환원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절대 할 수는 있죠. 대신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는 건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물론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바닷가 옆에다가 그 수력 발전소를 지어놓고 그 수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환원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문제에서는 저거 환원되는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옵니다.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무관한 물질들이니까 모두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구경꾼. 자, 두 번째. 맥니지움 2 플러스, 칼슘 2 플러스. 알칼리 토금속 양이온도 얘 환원 불가예요. 얘 환원 불가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최대 산화수에 도달한 원자단 음이온들이에요. 자, 최대 산화수에 도달한 원자단 음이온이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지금 써드리는 건 그냥 무조건 구경꾼이에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건 없다, 이런 거. 그럼 뭐? 첫 번째가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그 다음 지금 나오는 SO4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PO4 3 마이너스.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라고요? MN 뭐예요? MnO4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MnO4 마이너스요? 얘는 인간이 활용하는 가장 강력한 산화제인데요. 산화제니까 남을 산화시키고 환원은 뒤집다 잘하죠. 인간이 활용하는 가장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얘는 전기화학 반응합니다. 얘는 전기화학 반응 관련된 게 억수로 많습니다. 자, 이 세 개가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그냥 구경꾼입니다. 알겠어요? 그냥 나오면 어떻게? 그냥 나오면 그냥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없는 거야. 이거 없어. 넌 없어. 그냥 없어. 없습니다. 자, 왜냐? 요 질소 산화수 얼마예요? 5입니다. 플러스 5죠? 5가라고 쓸까? 5? 이 황 산화수 얼마예요? 6입니다. 6가죠? 여기 산화수는? 5입니다. 얘도 5죠? 그러면 얘네들은 최외각 전자 몇 개 남았어요? 0개입니다. 빵개 남았죠? 0개. 최외각 전자가 빵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산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더 이상의 산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얘는 no more 산화예요. 더 이상 산화될 수가 없습니다.
환원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더 이상 산화가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얘가 5가 뭐 6가 7가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더 이상 산화가 더 이상 산화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대신 뭐가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얘가 산화하는 그런 반응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원하는 거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얘네는 환원할 수 있을까요? 환원하는 거 아닙니까? 전기화학 그냥 저는 이론적으로 얘네들 환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렇다고 볼 수 없는. 얘네들은 환원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이상하네요. 얘네들은 왜 환원도 안 될까요? 5가 대신에 봐준 거예요. 5가 환원도 안 돼. 환원 왜안 되지? 얘들은 환원도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얘들은 환원도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산소가 있어서 환원은 전자를 내어놓는 거에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전자를 받아들이려면 어느 극으로 가야 돼요? 전기화가 크네. 환원을 하려면 마이너스로 어느 극으로 가야 돼? 마이너스 극으로 가야 되죠? 네. 근데 음이온이 잘도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네요. 아. 그 MnO4 마이너스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전기화학 반응, 특히나 전기 분해에서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반응에서 이런 애들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없는 거야. 없다고 생각해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 문제 됐고요.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거기에 그 9번이라고 하는 문제 있죠? 찾았어요? 네. 9번이라고 하는 문제. 네. 요걸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알겠죠? 9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틀어 해보세요. 시작. 뭐 맘대로 해.